자, 우리나라 금융사들이요,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. 이게 그냥 해외 진출 좀 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말 그대로 거대한 야망과 냉혹한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엄청난 승부수거든요. 지금부터 그 치열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그래서 결국 딱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. 과연 우리 금융사들이 세계 무대에서 진짜로 통할까? 이 질문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이죠. 우리나라 증권사들 보면 국내에서는 진짜 거인이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거인들이 실은 작은 연못 안에 갇혀 있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. 바로 이게 지금 이들이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. 자, 그럼 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뭘로 재봐야 할까요? 바로 자기 자본입니다.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실탄, 그러니까 진짜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실탄이 얼마나 두둑하냐에 따라서 세계 무대에서 쓸 수 있는 파워가 결정되는 거죠. 우리나라 1등인 미래에셋증권을 한번 보세요.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예전에는 뭐 꿈의 숫자다 했던 10조 원의 벽, 그거 그냥 훌쩍 넘어버리고 무려 12조 2천억 원을 찍었어요. 이야, 정말 대단한 숫자죠? 그런데 말입니다. 이게 현실의 전부는 아니에요. 바로 옆 나라 일본의 노무라 그룹, 여기는 어떨까요? 자기 자본이 무려 33조 원입니다. 미래에셋의 거의 3배예요. 이 숫자 하나가 글로벌 무대가 얼마나 냉정한지 그 체급 차이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?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모국 시장의 한계를 꼽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이게 성장이 보이지 않는 천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천장,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? 당연히 아니죠. 다행히 우리 증권사들이 그 해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국내 시장이라는 이 틀 자체를 그냥 깨부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공식입니다. 그 새로운 공식의 심장부에는 바로 투자은행, 우리가 흔히 IB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더 이상 개인들 주식거래 수수료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. M&A 자문이라던가 대규모 자금 조달 같은 진짜 큰 판,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로 몸집과 체질을 아예 바꾸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전략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첫째, 일단 자기 자본부터 쌓아서 덩치를 키운다. 둘째, 사업의 중심을 돈이 되는 IB 쪽으로 확 옮긴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그렇게 키운 힘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거죠. 이른바 아웃바운드 전략. 이게 바로 이들의 새로운 생존 공식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새로운 공식, 말은 그럴듯한데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? 그 증거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미래에셋증권의 사례를 보면요. 진짜 퀀텀 점프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. 실제로 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.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프라이즈라고요. 4분기 순이익이 시장에서 이 정도는 벌겠지 했던 예상을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. 말 그대로 시장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. 아니, 대체 뭐가 이렇게 잘 된 걸까요? 놀랍게도 그 동력은 국내가 아니었어요. 바로 해외에서 터진 겁니다. 해외 법인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또 XAI나 스페이스X처럼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글로벌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했던 게 제대로 터진 거죠. 전통적인 금융의 틀을 넘어서 말 그대로 미래에 베팅한 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퀀텀 점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세전 이익이요. 불과 1년 사이에 1,621억 원에서 얼마로 뛰었냐면 4,981억 원으로 뛰었습니다. 이게 거의 3배가 그냥 폭증한 거예요. 정말 입이 똑 벌어지는 성장세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. 이 5천억 원에 가까운 이익, 이게 원래는 2030년쯤에나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목표치였어요. 그런데 이걸 무려 5년이나 앞당겨서 해낸 겁니다. 이쯤 되면 이 성장 공식이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감이 나시죠? 자, 그럼 이렇게 회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뭐가 좋을까요?
그렇죠. 결국 성공의 열매를 어떻게 나누느냐, 바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미래에셋증권은 그 대답을 아주 명확한 숫자로 보여줬습니다. 바로 6,354억 원. 이건 2025년 한 해에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액입니다.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주들과 나누기로 한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기업의 성공이 투자자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죠. 근데 이 내용을 좀 뜯어보면 더 재밌어요. 그냥 현금으로 자 받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주식으로도 배당을 해주고 또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도 합니다. 이게 뭐냐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건데요. 그럼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재미없죠. 이 눈부신 성공 뒤에는요, 또 다른, 어쩌면 더 복잡한 도전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성공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역설이죠.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전문가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. 과잉 자본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돈 버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그 돈을 제대로 굴릴 만한 투자처를 제때 찾지 못하면 오히려 그 넘쳐나는 돈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인 거죠.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남습니다. 성장이라는 그토록 어려운 방정식을 기가 막히게 풀어낸 우리의 금융거인들, 과연 이들은 이제 성공을 관리하는 법이라는 어쩌면 더 어려운 시험까지 통과할 수 있을까요? 이들의 다음 행보에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